반갑습니다. 꿈꾸는 재봉틀의 꿈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단을 할 건데요. 제가 처음에 가봉을 할 때는 한 가지 색깔로 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김재건 선생님처럼 색깔을 배합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본 와셔처럼 양면으로 색깔이 다르게 누빔이 되어 있다면 똑같이 재단을 하셔서 배색이 들어가는 부분은 원단을 뒤집어서 박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색깔도 나오고 요 색깔도 나오고 한 가지 원단으로 양면을 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원단을 사용했고 모두 양면 누빔이긴 한데 이 원단은 양면 같은 색깔이라서요 배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벨벳 누빔, 자, 이 원단도 양면 누빔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색깔이 흰색이라서 양면으로 쓰기가 애매해서 각각 사서 이렇게 사서 재단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원단 가격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달아 놓겠습니다. 서문시장 직접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지구 4층에 승은 모직에 찾아가 보시면요.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면 누빔 원단이 만원부터 15,000원, 2만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안감은 소매가 없이 만들 거고 2마 반이 필요한데 2벌 만들 것 같으면 5마를 사시면 되고요. 1벌을 만들 것 같으면 3마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밑단 시접을 바이어스 처리했는데요. TC로 바이어스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진상가에 영화 레이스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색깔이 정말 그라데이션처럼 미세한 색깔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6,000원이에요. 다른 데보다 조금 쌉니다. 6,000원 주고 샀고, 아니면 TC 원단을 검정 색깔 한마 사서 바이어스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문시장이 근처다 보니 단추 구멍을 직접 가서 뚫었지만 애매한 분들은요 똑딱이 단추를 사세요. 큰 똑딱이 단추를 사서 여기 똑딱 붙이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자, 재단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잘 보시고 봉제는 끝까지 잘 보시고 옷을 만들어 보세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기도 하지만 너무 구독자가 안 늘면 유튜브 하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이온수 누빔 원단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서문시장 2지구 4층에 승은 모직이라는 곳에서 구입했습니다. 샘플로 만들었는 제 옷은 요 원단으로 만들었고 한마에 10,000원 하더라고요. 앞뒤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시접을 바이어스로 처리해주면 안감 없이도 끝낼 수 있고요. 겉면은 PPC로 바시락바시락 거리는 그런 원단입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좋아서 이제 요 원단으로 만들었고, 같은 크기의 누빔인데요. 얘는 벨벳이라서 15,000원 하더라고요. 이 원단은 누빔 자체도 좀 다르게 생겼죠. 일제 와샤라고 하고 한마에 2만원 하더라고요. 자, 얘는 한쪽은 검정색이고 반대 방향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얘가 겉면이에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서로 엇갈리게 놓아서 배색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저는 요 원단은 좀 아껴 놓고 요 벨벳 원단 한마와 PPC 바시락거리는 이 원단 2마를 사서 총 2만원, 15,000원, 35,000원이고 안감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같은 색깔의 바이어스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색깔로 만드셔도 되고 색깔을 배합해서 만드셔도 좋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배색하기로 했던 옆부분과 큰 소매 위쪽은 치워 놓겠습니다. 솜이 양쪽에 일정하게 오도록 자리를 잡으시고, 원단 식석 끝부분 보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이 부분과 우리가 식서 방향 표시해 두었던 곳과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원단을 배치해 두세요. 안감을 넣을 거라서 모든 시접은 1cm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접을 바이어스로 싸줄 것 같으면 이런 쪽은 1cm만 두면 되지만 옆선 시접은 1.5에서 2cm 정도 둬야지 바이어스를 쌀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낸단 부분 너치 표시하세요. 비피점 넣지, 주머니 부분도 넣지. 이 부분이 안단인데 안단 끝은 안감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시접 1cm 주고 잘라주세요. 밑단은 이렇게 두꺼운 원단일 때는요 보통 바이어스 처리를 많이 해줍니다. 시접 없이 바로 잘라주세요. 안단 끝나는 부분과
중심선에 똑같이 너치 표시해 주세요. 여기 실표뜨기를 해 두셔도 좋고 아니면 완성한 후에 그냥 초크로 바로 표시를 해서 구멍 뚫어도 괜찮습니다. 이 원단이 느낌은 다른데 색깔은 똑같습니다. 자칫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두 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쪽에다가 초크 표시를 좀 해 놓으세요. 뒷판은 골선에 두시면 되고 서로 앞뒷판 이렇게 엇갈리게 재단을 할 겁니다. 너치 부분에 표시하시고 여기 가운데가 벌어지면 안 돼요. 나중에 칼라랑 둘레 길이가 달라지니까 딱 맞춰 놓으세요. 가운데 살짝 너치 표시 해 놓으세요. 이렇게 남는 원단은 지금 안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방을 안감 없이 만들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모두 잘 두고 작은 파우치나 가방 만들어 보세요. 칼라는 골선으로 한 장만 떠주시면 됩니다. 얘는 나중에 바이어스를 쌀 거기 때문에 두 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두 장 소매처럼 삐딱한 패턴은요, 이렇게 잘못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만들었을 때 소매가 이쁘게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서 방향과 원단 끝에 구멍 뚫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이렇게 잘 두셔야 돼요. 역시 소매 밑단은 바이어스 처리할 거라서 시접이 필요 없습니다. 팔꿈치선 넣지. 자, 여기 너치 표시 해주시고요. 앞 뒷판 표시하세요. 팔꿈치선 넣지. 밑단 시접 없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견장을 끼워 넣고 너치 해주세요. 칼라는 테두리 바이어스 쌀 거라서 이 위쪽은 시접이 필요 없고 아래쪽만 1cm가 필요합니다. 가운데 넣지, 옆목점 넣지, 앞목점 넣지. 여기는 시접이 필요가 없어요.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자, 좀 전에 자르고 남았는 이런 자투리 천으로 손목에 견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폭이 4cm, 그러면 한 바퀴 돌리면 8cm가 되겠죠? 시접을 1cm만 주시면 됩니다. 넉넉하게 30cm 길이로 저는 했고 나중에 길면 잘라버리면 됩니다. 두 장 잘라주세요. 원단의 식서와 패턴의 식서의 간격을 맞추었습니다. 이 패턴도 마찬가지로 맞추었고 이렇게 모두 위치를 맞추어서 가장 원단을 아끼는 방향으로 뒀습니다. 얘는 지금 엎어서 재단을 했습니다. 너치 표시하세요. 중요합니다. 여기 주머니는 처음부터 시접을 뒀기 때문에 바짝 붙여서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1cm 더 크게 자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BP점 너치 꼭 하시고요. 여기는 1cm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허리선 너치. 주머니 입구는 중요합니다. 여기는 실표뜨기를 해놓으세요. 미리. 허리선 너치. 여기 너치 표시한 곳에 너치. 제가 가지고 있는 안감은 지금 대폭이고요. 소매는 안감을 넣지 않겠습니다. 몸판만 안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판 잘 보세요. 앞판의 골선 앞쪽 이 부분은 안단입니다. 안감을 재단하실 때는 안단 부분은 제외하셔야 돼요. 얘는 실제로 자 앞쪽으로 접어 보세요. 이만큼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감은 그 나머지만 재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자, 얘를 요렇게 접어서 잘라 버리세요. 자, 이만큼은 빼주시고 식서 방향 잘 맞춰서 놓으시고요. 뒷판은 골선으로 붙여 놓습니다. 대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판 이렇게 올라가셔야 됩니다. 소폭일 때는. 안감을 재단하실 때는 미리 송곳으로 끝점을 좀 찔러 놓으면 봉제하실 때 편해요. 밑단 시접은 없어도 되고 또는 1cm 정도는 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전체 1cm 주고 자르겠습니다. 비피점 넣지. 앞뒤 꼭 표시하세요. 뒷판은 이렇게 골선의 자리를 잡고 시접 1cm 잘라주세요. 넣지. 안감 주머니는 따로 재단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잘라내세요. 비피점 넣지. 안감 주머니는 요 자른 걸로 재단하시면 돼요. 안감은 패턴에 딱 맞게 재단하지 마시고 조금 크게 재단하세요. 위쪽은 시접 필요합니다. 입구 표시.